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코코도 안녕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네. 자, 코코 여기 내려올래? 여기 있어. 우선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제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 집 난초들은 꽃이 안 펴요? 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에 제가 관엽 요즘에 예뻐라 하는 녀석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녀석은 샤로니에라고 합니다. 필로덴드론 샤로니에인데 뭐 제가 이렇게 길쭉이 스타일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독특한 난초에는 없는 폼이라 예뻐서 여기 올려놨어요. 관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잎이 나면은 꽃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고 자라는 거를 즐기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카틀레아류들은 그리고 난초들은 확실하게 풀 모양이라든가 잎 모양도 즐기지만서도 꽃이 활용 정점이에요. 1년의 농사를 꽃으로 얘기를 해주죠. 카틀레아들은 1년에 잎장 하나씩 자라 나오는데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꽃이 팍 펴나가요. 정말 예쁘죠. 얘는 우선 젠만이라고 하는 카틀레아입니다. 얘는 젠만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왈케리아나 두 가지를 부작을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얘는 왈케리아나예요. 얘는 왈케리아나 티포 중에서 좀 정형화된 녀석이고, 요 녀석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카틀레아 왈케리아나 중에서 페티세라, 그러니까 피치세라라고 하는데 피치세라의 세미알바 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덩치 큰 녀석이죠. 이미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은 분촉을 가위질을 해가지고 조금 따로따로 키우고 있고요. 보면은 안 그랬으면 한아름이에요. 얘는 맥시마예요. 네, 맥시마 엄청나죠. 예,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야, 꼭 건들지 말자 친구야. 이리 와. 맥시마입니다. 가장 사람들께서 아무래도 카틀레아 꽃이 화려하고 그리고 이런 부작이라든가 화분에서 연출하기 쉽다 보니까 좀 많이 독보적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카틀레아를 정말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집 카틀레아들은 꽃이 안 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도 카틀레아 맥시마고 얘도 카틀레아 맥시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를 확대해서 찍게 되면은 이게 유묘인지 개화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카틀레아는 유묘라고 하면은 플라스크에서 나왔는 상태를 보고 말하는데, 플라스크에서 나오면 보통 요 정도 사이즈에서부터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벌브가 형성되거든요. 여기 벌브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경험 없으신 분들은 작은 건지 큰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커가도 이게 꽃피는 사이즈인지 잘 몰라요. 문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요런 녀석을 들였다? 그러면은 요거가 요까지 되는데 7년 소요됩니다. 이게 농장에서 그래요. 제가 온실 환경 있죠. 여기서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험상. 근데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온실보다 자라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름이라든가 그리고 가을철에 습도가 낮을 때는 이게 살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빡빡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 5, 6년을 키워도 우리 집 카틀레아는 꽃이 안 와요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개화주가 될 때까지 커야 됩니다. 개화주라고 하면은 이 벌브 있죠. 이 벌브가 꽃이 필 사이즈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포라고 해서 꽃집이 잡혀 있거든요. 보면 벌브가 개화주 사이즈에 꽃이 필 수 있는 벌브까지 완성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풍성한 꽃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브 덩치가 크다 하면은 영양 상태가 좋으면 더 화려한 꽃이 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카틀레아가 꽃이 안 오는 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난초가 유묘냐 아니면 개화주냐에 따라서 꽃이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화주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얘는 제가 한 몇 년 키워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꽃이 피거든요. 젠마니는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뒤를 한번 보세요. 요번에 꽃이 피는 벌브나 꽃이 피지 않았던 벌브나 벌브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꽃 핀 자국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맨들맨들하죠. 꽃 핀 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꽃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카틀레아는 한번 꽃이 딱 오고 나면 이제 개화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개화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옷 뜯으면 안 돼. 해마다
꽃이 필 확률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농장에서 봤었을 때는 제법 개화주처럼 보였는데 얘는 우리 집에 가져가면 꽃이 필까라고 고민스럽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꽃이 폈던 화포라든가 꽃 핀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줄기가 떨어져도, 여기 보시면 줄기가 여기 떨어져도 여기 꽃이 폈던 자국이 있어요. 꽃 핀 꽃대 자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꽃대가 있어요. 꽃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뭔가 해마다 벌브만 나오면은 꽃이 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초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화주를 키우세요. 그 다음에는 꽃핀 흔적이 있는 녀석을 키우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유묘보다 개화주는 비싸죠. 뭐 관엽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녀석들도 지금 많이 저렴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꼬맹이들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화주라든가 덩치가 크면 좀 비싸잖아요.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난초도 기본 촉당 가격이고 두세 촉을 기본 단위로 해서 분양이 되고 있지만 개화주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녀석 키우다가 한 세월 키우다가 가정에서 보내실 확률도 있고, 또 한 5, 6년, 7, 8년 키우다 보면 취미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이 안 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난초 중에서 꽃이 잘 안 오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젠만이라든가 라비아타라든가 이런 맥시마처럼 이러한 원종들은 거의 해마다 꽃이 와요. 그러니까 벌브가 완성되면은 얘는 가을에 피는 녀석이거든요. 가을쯤 되면 가을쯤 되면 꽃이 피고, 그러한 되게 주기성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요런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은 개화주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핀 적이 있고 꽃이 안 핀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틀레아 중에서 약간 소형종들이 조금 까칠한 맛이 있는데, 특히나 왈케리아나가 키우기는 쉬워요. 부작에서 키우면 정말 키우기가 수월하거든요. 정말 쉬운데 키우기는 어렵지 않으나 꽃이 잘 피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꽃이 피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처음 카틀레아를 접하고 초보다 하시면 이러한 왈케리아나류보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중형종 카틀레아들을 권합니다. 트레디셔널 카틀레아라고 하는데 이런 녀석들을 키워보시면 해마다 꽃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카틀레아 중에서도 광 요구도가 다 다르거든요. 빛보기가 다 다른데, 이런 카틀레아류보다는 이런 왈케리아나라든가 라비아타라든가 이런 애들이 빛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이런 카틀레아들은 햇볕이 부족하면 꽃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카틀레아 키우기는 빛 보는 게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름철에는 70% 차광, 그리고 봄, 가을 성장철에는 창문을 통해서 통과된 빛이 한 4시간에서부터 6시간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햇볕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왈케리아나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햇볕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카틀레아, 이런 중형종 카틀레아를 키우시는데 계절에 따라서 빛보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 개화주이고, 그리고 내가 농장에서 사왔을 때, 꽃집에서 사왔을 때 꽃핀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는 안 핀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햇볕이 조금 더 밝은 창가에다가 바싹 붙여가지고 빛을 조금 더 많이 주시면 꽃이 온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틀레아의 벌브 있죠. 이 벌브는 꽃필 사이즈까지 성장을 해야지만 꽃이 와요. 네. 그리고 벌브가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광포화도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당을 합성했을 때 그때 꽃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햇볕이에요. 제법 햇볕을 많이 보는 식물이 카틀레아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뒤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그 다음으로는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녀석은요 카틀레아 근원속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브라사볼라 그라우카입니다. 브라사볼라 그라우카인데 보시면
엄청난 개화주 사이즈에 이미 다 자랐어요. 벌브도 튼실하고 사이즈도 엄청 좋죠. 근데 한 번도 제가 꽃 핀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키운 지가 근 8년, 9년 차네요. 9년 동안 키웠는데 한 번도 꽃이 핀 적이 없어요. 그동안 이 녀석 그라우카 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어두운 데서도 키워보고 또 몇 년, 또 한 2년 정도는 햇볕에 아주 강한 거 보세요. 이렇게 잎이 타기 직전까지 햇볕을 점점 많이 주면서 키운 적도 있어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워봤을 때 같은 난초라도 같은 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맥시마가 있고 맥시마가 있고 맥시마가 있으면 같은 종류라도 출신에 따라서 이 집 난초는 꽃이 잘 피는데 이 집 난초는 꽃이 안 피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어는 못하는데 아마 조직 배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조직 배양해가지고 대량 생산되는데 조직 배양할 때 무슨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유전자 변이가 생겼는지 꽃이 안 펴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주변에 보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피할 수가 있냐 하면 주변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호회라든가 특히 카페 이런 데 있죠.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글라우카라는 품종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혹시 키우시는 분, 꽃 보신 분 있으세요라고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난초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 해마다 이렇게 피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한 번 꽃 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피는 거를 못 본 적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게시물 중에서 꽃에 대한 게시물이 극단적으로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예요, 얘는. 이런 애들은 저는 못 키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키우시는 분들은 뭐 환경에 따라서 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을 사용을 하면은 꽃이 잘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 취미가들한테 호르몬 처리해가지고 꽃 보게 하는 것들은 별로 진짜 추천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안 하지만 이유는 정상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해가지고 꽃을 딱 피고 꽃이 진 다음에는 다시 그 다음에 또 아주 단단하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품 처리해가지고 아니면 비료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꽃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못했는 미숙아가 임신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초에 데미지가 많이 가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꽃 피게 하겠다고 호르몬을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비료를 쓴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요. 원종 중에서는 여러분들 꽃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유묘일 가능성이 크다.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개화주인 것처럼 보이나 아직까지 꽃필 사이즈가 아니라서 몇 년 지나서 꽃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정리하면은 꽃핀 경험이 있는 녀석을 사세요. 그리고 꽃이 핀 자국이 있는 녀석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이런 원종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꽃을 해거리 같이 막 좀 하는 종류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해마다 벌브만 나면은 꽃이 피는 녀석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빛의 강도가 조금 많이 요구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이니까 빛 요구도가 진짜 중간 정도인 라비아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키워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뻐도 사기 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이 사람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키우는 사람 중에서 꽃핀 사람은 있는가, 언제 꽃이 폈는 거를 올렸고 그 이후로는 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런 이력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 얘는 내가 관엽 아니잖아요. 뭐 이 상태가 예쁘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상태가 예뻐서 키우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꽃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을 조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꽃을 좀 자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일단은 원종을 제외하고는 교배종을 좀 추천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엔젤이라든가 미니 퍼플이라든가 아니면 시중에 교배종들 있죠. 예쁜 교배종들은 아무래도 원종의 성질을 잘 믹싱된 품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즌 관계없이 새로운 싹만 나오면 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봄에도 한번 폈다가 또 가을 돼서 싹 나면 또 가을에 꽃 피고 막
몇 번을 꼽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녀석 한번 보세요. 이런 녀석은 교배종인데, 교배종 중에 꽃이 큰 것도 있고 꽃이 안 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녀석들도 원종들은 소프로네티스 속에 요런 렐리아나 요런 속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꽃보기가. 근데 요런 애들은 정말 순둥해요. 그러니까 교배종이라고 꼭 다 뭐 원종보다 못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원종은 원종대로, 교배종은 교배종대로 특징이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원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저는 원종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원종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교배종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종에 대한 각각의 성질들을 이해하면은 꽃 키우는 게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원종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배종들이 벌브 보면은 새로운 벌브만 올라오면 꽃이 무조건 핀다라는 거, 계절 관계없이. 그래서 아주 네, 취미생활이 풍성해지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원종이든 교배종이든 이렇게 꽃 잘 피는 녀석들로 골라서도 한번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이상 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